지금부터 MFG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세로 열기에서 유형의 제조, 하이 유형의 몰드 캐비티, 그리고 파일 이름을 주는데 22년도에 첫 번째 금형 해서 이름을 이런 식으로 금형 번호를 주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코어 어셈블리니까 뭐 코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셔도 되고요. 지금 저는 제가 많이 쓰는 거는 몰드 몰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줍니다. 이름을 주고 나서 확인 누르시면 지금 찾아보기에서 MF 몰드라는 지금 요런 템플릿이 있는데 요거 찾으실 때는 여기 보시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없으신 분도 계실 텐데 여기 보면 보통 C에 보시면 프로 STD 그리고 스타트 파일 보시면은 MMS MFG world.mfg 요게 요런 카테고리입니다. 이거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밀리미터 단위의 인치 단위가 아니고 밀리미터 단위의 MFG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MFG 시작할 텐데 MFG 시작할 때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비활성화된 명령어들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과정을 해야 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비활성화가 된 거고요. 이제 3점 모델 불러오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활성화가 될 겁니다. 3점 모델 어셈블을 하는데 자, 4번 만들었던 3원을 불러와서 보시면은 지금은 약간 그 이동을 시키고 약간 서피스가 헷갈리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보고 그 다음에 요게 데이터 플랜의 요소의 이름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메인 플랜, 뭐 몰드 프론트, 몰드 라이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작 파일 있죠? 시작 파일을 잡으실 때 이렇게 먼저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주어 놓으시면 그거 스타트 파일 만들 때 이렇게 이름을 주어 놓으시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런 식으로 트리 보시면 트리도 마찬가지. 메인 파팅이라고 되어 있는 메인 파팅 플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금형 높이의 중심. 그러니까 상측, 하측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 기준을 잡으시는데 자 일단은 컴포넌트 배치를 한번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메인 파팅을 하시고 나 메인 파팅을 여기다 놓겠다. 그래서 시키게 되는데 여기서 일치 시키시고 뒤집어졌죠 지금? 그래서 대칭 이동 그래서 바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몰드 프론트 맞추시고 고리값은 일치시키시고 그래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 싶으시면 그냥 거리를 0으로 넣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0으로 넣으셔도 상관없고 그냥 일치시키시면 일치시키시고 나는 MFG를 뭐 안착을 시키고 나서 거리 이동이 필요할 것 같다 싶으신 분은 거리값을 주고 제로를 놓으시고 아니면은 일치만 시켜도 상관없고요. 자동에서 또 일치 거리값이 있는데 일치를 시켜 놓겠습니다. 이렇게 안착을 시켜 놓고 나면 참조 모델 생성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아까 4번 있죠? 4번. 4번이 하나 별도로 추가로 생기는 거예요. 4번이 추가로 생깁니다. 이게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하고 여기 하시면 보시면 파일 열기 보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세이브를 하고 나면 그래서 열기에서 파일을 확인해 보시면 여기 나오죠. 몰드 RF, 몰드 RF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됩니다. 4번이 하나가 생긴다. MFG를 만들면 이게 나름대로 나중에 생성되는 또 이유가 있어요. 생성되는 이유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지금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참조 모델 불러왔으니 그 다음에 아이콘이 있는 가공 소재를 불러오면 되겠죠. 가공 소재도 MFG 안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소재 생성, 뭐 소재로 대체 복사, 자동 가공 소재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가공 소재를 미리 만들었기 때문에 가공 소재 어셈블을 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어셈블을 놓고 이거를 기본으로 불러오게 되면 이게 중간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지금 제품 높이 쪽으로 높다 보니까 지금 제로 사이즈보다 벗어나게 되죠. 잠깐 데이터 플랜을 끄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방법은 두 가지인데 상코아 쪽을 더 키우는 방법 있고 제품 자체를 아래로 내리는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코아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제품을 아래쪽으로 내리는 방식을 택해 볼게요. 안 그러면 소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금형을 제작하기 위한 방법이죠. 제작하기 위해서 필요하니 저는 내려볼게요. 제품을. 그래서 배치해서 일치로 되어 있는 걸 거리값을 주고 25mm 줄 건데 25 이렇게 좀 올라갔죠. 반대로 마이너스 25 줘도 되고 제로로 있을 때 이렇게 마우스로 당기셔도 됩니다. 중간에 원이 하이라이트 되는 원을 첫 번째 버튼을 누르시고 당기시면은 이렇게 거리가 위아래로 내려가는데 저는 25mm 정도 될 거예요. 제품 높이가 한 50mm 정도 되는데 절반 정도의 파팅을 위치를 시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치를 시키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코아가 너무 좁네요. 그래서 저는 하측을 오히려 역으로 더 키우는 방법을 택할게요. 그래서 35mm인데 이거를 한 45mm 정도 키우면 45mm 좀 얇아 보이네요. 왜냐하면 얇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지금 이 파팅 기준 잡아놓은 제가 이게 파팅 서피스 기준을 상측 파팅 서피스를 만들 때 만들었던 기준에 요 알끝 여기까지 슬라이드 코어를 잡힐 건데 남은 부분이 좀 얇기 때문에 얇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적을 해보면 거리값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 20m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20mm면 좀 얇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 5mm만 더 키워볼게요. 50mm 한 이 정도만 키워보겠습니다. 좀 이때 중심에서 좀 안정적으로 좀 보이지 않나요? 저는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제품을 안착시키고 조정을 하시고 하면은 된 겁니다. 이제 몰드 볼륨을 나누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비활성화됐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시면 다 활성화됐죠. 이제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다는 얘기입니다. 몰드 분할을 하는 모든 작업이 준비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 다 활성화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모델 삽입했고 가공 소재 만들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할 건데 첫 번째 이 상태에서는 파팅 서피스를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돼요. 왜? 밖에서 파팅 서피스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 하지만 MFG 작업할 때 MFG 안에서 파팅 서피스를 수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순서대로 기능도 알아볼 겸해서 파팅 서피스를 메인 파팅 서피스를 만들고 참조품 커다 사고 몰드 볼륨 나누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텐데 자 파팅 서피스 만들기는 파팅 서피스 만들기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여기 보면 위에 있긴 한데 지금 요 기능들은 크게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편집을 한 게 아니라 요 파팅 서피스를 그대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선택하는 선택사항에서 퀼트를 선택을 하시고 요걸 굳이 선택을 안 하셔도 되지만 보통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퀼트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게 되면 카피가 됐죠. 카피가 됐는데 또 재차 확인을 누르시기 전에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저는 보통 할 때 메인 서피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고 저는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 오케이 하고 나가시고 그 다음에 볼드 볼륨을 분할하기 전에 컷아웃이라는 걸 할 거예요. 잠깐 열어서 지금 요 파팅 서피스는 이미 만들어 놨으니 약간 중복이 될 수 있어요. 선택사항에서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숨겨볼게요. 숨기고 레이어 작업을 레이어 작업 상태로 저장할 때는 레이어 일단 작업을 요소를 어떻게 할 건지 선택을 하신 후에 저 같은 경우는 파팅 서피스를 감춘 후에 상태 저장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한번 누르시고 이렇게 해야지 다음에 이 모델링을 열었을 때 이 상태로 뜹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파팅 서피스가 나와 있는 상태로 오픈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태 저장, 그 다음에 저장 누르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 나가기 이 상태가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참조 부품 컷아웃을 할 건데 참조 부품 컷아웃이라고 이거 파팅 서피스 감추고요. 파팅 서피스 감추고 지금 참조 부품 컷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생성된 참조 부품 있죠. 이 참조 부품을 이 워크피스, 그러니까 소재에서 이 참조 부품을 빼내는 겁니다. 빼낸다는 얘기는 이 자리한 공간을 만들어 놓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제품이 감춰진 거고 이 상태에서 참조 부품 컷아웃을 하게 되면 이 재료 안에서 이 참조 부품이 가지고 있는 영역만큼 빠지게 됩니다. 보시면 설명드렸고 보시면 참조 부품 컷아웃 할 때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시면 문선 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공간이 쏙 빠져나가게 되죠. 쏙 빠져나가게 되는 것을 컷아웃이라고 얘기합니다. 참조 부품 컷아웃을 하고 그 다음에 참조 부품 컷아웃 하면은 지금 워크피스 외에 볼륨이 하나 생겨요. 볼륨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무게도 없고 그 영역 공간만 있다는 얘기죠. 볼륨. 무게는 모르겠고 볼륨이란 그 영역이 생기는 것, 그 영역이 생겨버려요. 워크피스가 생기는데, 자 워크피스를 다시 활성화하시고 다시 나타내시고, 그래서 이제 파팅 서피스 선조품 컷아웃하고 이제 몰드 볼륨을 할 텐데, 몰드 볼륨 할 때 이렇게 옵션이 많아요. 이렇게 몰드 볼륨은 이걸 만드는 거고, 형태 볼륨은 어떤 형태로 뽑아내는 거고, 이거는 서피스 기준으로 스플릿 분할을 하는 겁니다.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피스 기준으로. 근데 여기서 파팅면 다시 보이시고 디스플레이 하시고, 이제 상하 볼륨 나누는 서피스로 분할하는 요 요소를 선택을 하시면, 나는 요 부분에서 이 서피스로 나누겠다 하시면 나눠지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디스플레이 상태를 보면은 지금 1번 볼륨, 2번 볼륨, 이게 2번 볼륨이 되고 이게 1번 볼륨이 되죠. 이 순서가 지금 보시면 이게 hak화가 될 거고 이게 상화가 될 건데, 이게 상화가 먼저 트리상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가끔 보면은 순서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되는데, 두 가지 볼륨 체크하고 이렇게 확인 누르시게 되면은 워크피스를 감추고 보너스 모델을 감춰놨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hak화를 숨기면 이렇게 나타났죠. 요게 지금 파팅 서피스를 만들 때 제가 이해 못하셨을 부분이, 상측 기준에서 파팅 서피스를 만들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본을 열어서 보시면 똑같죠. 이렇게 요 면하고 파팅 서피스 만든 면하고 지금 상측 서피스를 만들겠다 하는 요 결과값하고 MFC가 나오는 이 결과값이 똑같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델링을 표시해 놓으면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감춰보면 결과값이 상측 파팅 서피스를 만든 것과 상측 볼륨을 나눈 것이 결과값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더 면 선택이나 이런 작업 효율이 좋기 때문에 상측 서피스를 보통 많이 이용을 하고, 하측 서피스가 복사해다가 지금 볼륨을 나누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시면 그쪽 하측 서피스를 만들어서 분할해도 무방합니다. 크게 문제는 없어요. 결과값은 똑같습니다. 하측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지금 감춰져 있죠? 이게 상측 서피스로 분할한 그 외 것만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슬라이드 코어를 분할해서, 지금 보면은 슬라이드 코어, 입자 코어까지 다음 시간에 분할하는 걸로 해서 완성을 해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슬라이드 코어 그 입착과 분할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